자,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 10시 57분인데요. 한숨을 조금 고르볼까요? 네. 취임할 마스다 가보겠고요. 라이프 자산 운용의 이채원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전에 밸류에 계실 때 뭐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예. 자, 오늘 또 주제는 일단은 정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가의 진심이신 것 같은데 예. 코스피 5,000포인트를 주창하셨어요. 뭐 예. 기간은 모르죠. 기간이야 그렇죠. 뭐 올해 안에 5,000포인트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막연하게 5,000포인트를 그냥 정책의 한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이 제시하시지는 않았을 때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구체성이 좀 필요한데요. 예. 일단 선결적인 조건들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은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는 뭐 주주의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봐도 미국의 S&P가 PER이 23배, 나스닥이 28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유럽도 15배, 이머징 마켓도 13배를 받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PER은 9.0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현저히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는 사실이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뭐 저평가 요인만 해소하고 뭐 정상화만 시키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단기 부양책을 써서 주가를 뭐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 내지는 좀 활성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상화시키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평가 요인이 뭔가를 이제 짚어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후진적인 거버넌스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주의 이제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30%의 지배주주가 7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각종 분할, 합병, 터널링을 통해서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법 제 382조 3항 개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입니다. 이 세상 어떤 주주도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도 네.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지배주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들어가면 뭐 주가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럴 수 있죠. 네. 예. 뭐 심지어는 이제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도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든 주주는 주가가 오르고 또 배당을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이해관계가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배주주의 어떤 동기부여가 좀 약하지 않나. 주가가 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갑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좀 징벌적인 그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60% 세금을 내야 되고 과세 표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세금도 올라가는 예. 거죠. 또 배당을 많이 하고 싶어도 배당을 하면은 세금이 49.5%지 않습니까? 네.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 대주주가 회사를 팔면 세금은 25%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배당을 하면은 49.5. 그러니까 배당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회사를 팔고 나가면 세금을 반만 내면 되는데 네. 굳이 세금을 2배 내면서 배당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뭐 상속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선결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말씀하신 해외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물론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낮아 있는 것은 이러한 잠재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다. 상장사는 주가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대전제가 있는데 상장을 해놓고 이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본 직접 조달하는 권리는 누리는데 의무는 등한시하는 그런 좀 이율배반적인 세법들과 상법들이 존재한다. 예. 네, 이것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것 같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것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수정하려고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자, 5,000포인트 이게 뭐 만이라고 해도 뭐 안 될 건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뭐 오늘 뭐 900선 좀 그 근접한다고 뭐 조금 좋아는 하지만 아직도 먼 것 같고 한국 증시가 이제 항상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가치 측정을 했을 때 PER보다는 이제 PBR, 예. 북밸류라고 하는 뭐 청산 가치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기준으로는 뭐 이 가진 자산을 다 청산하면 그 주가가 지금 이 등가인데 지금은 뭐 0.8 항상 그 낮은 숫자잖아요. 예.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이 자본 배분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전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휴 부동산이라든지 네, 땅을 깔고 앉아 있는 막. 그렇죠.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PBR이 극도로 낮은 거고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2조인데 뭐 현금이 1조다. 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 1조의 현금을 배당을 해버리면 자산이 반으로 줄죠. 그럼 PBR이 0.5였던 게 1배로 올라갑니다. ROE도 2배로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큰 이제 뭐 PR은 차치하고도 PBR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가 있으면 좋은데 특별히 투자할 때도 없고 ROE를 유지할 자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깔고 있는 거죠. 네. 땅이나 현금을 잔뜩 들고 그렇죠. 나눠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 PBR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마트나 롯데 뭐 마트나 이런 유통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요지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때 우스갯소리로 이마트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주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벌어들인 거를 성장하는 데에 재투자를 활발히 하는 기업이 많이 없다 이런 약점이 좀 있군요. 예. 그래서 한때 유보율이 너무 높은 기업도 야 오죽하면 투자할 데가 없어서 돈을 저렇게 끌어안고 있나 이렇게도 저희가 이제 깎아내리잖아요. 예. 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 같은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뭐 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몇 가지 포인트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상법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382조 3항에 관련된 네. 건데요. 이거는 듀티 오브 로얄티, 즉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건데요. 회사 이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 이제 법은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다수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합니다. 이거를 개정해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고 and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제 공평하게 일한다라고만 개정이 되면 이 거버넌스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나온 것들 중에 보면 사실 뭐 그 이사 그 감사 선임 문제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감사위원을 이제 분리 선출하는데 이거를 좀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 2명으로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감사 선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이제 3% 룰을 적용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50% 갖고 있어도 이제 작동되는 건 3%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제 측면이 있고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주주가 30%를 들고 있고 다른 주주는 70% 들고 있으면 사실 이사가 3대 7의 비율로 돼야 되잖아요. 3명, 7명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반을 차지하면 10명 전원이 다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소수주주의 권한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 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한 표를 다 몰아주게 돼서 이제 각 이사당 한 표를 3표를 한 명한테 몰아주면 그래도 최소한 한 명은 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거는 이제 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좀 편의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매번 주총에 가서 뭐 양산 선물 받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소수주주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들은 이제 지배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참여를 하게 되고 소수주주는 그냥 잘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수주주의 관심을 좀 올리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한 주를 들고 있는 거는 단지 유가증권,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네. 그냥 거래되는 증권이 아닙니다. 한 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한 주만 들고 있어도 이런 의식을 좀 강화시키면 훨씬 더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주주의 전횡을 좀 견제하는 장치를 보강하겠다. 이런 예, 개념인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근데 세상에 완벽한 법은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어딘가는 또 누수가 있을 거고 피해가는 방법들이 또 생겨날 거고 편법이 생겨날 거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애매모호한 사실 별 관심들은 없잖아요. 이머징도 아니고 이게 선진 시장도 아니고 정체성을 매번 의심하게 되는데
그 말씀하신 이제 ESG라고 하는 뭐 이 그 요소들 예. 투명성을 가지고 있을까? 계속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어떤가요? 예.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ESG도 중요한데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매력도인 것 같아요. 네. 과연 한국 주식시장에 매력이 있을까? 사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저평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평가 매력은 뭐 아시다시피 충분한데 네. 뭔가 이게 20년간 계속 저평가된 거예요. 너무 싸서 샀는데 10년이 지나도 싸고 20년이 지나도 싸니까 그게 참 머리가 아픈 거죠.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 같은데 맞습니다. 네, 요즘 맞습니다.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맞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이제 원인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계속 네. 이제 거듭 강조드리지만 거버넌스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내 주식이 안전할까? 혹시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급선무고 그 다음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장기 투자나 뭐 ESG 뭐 문제가 중요하고 ESG도 사실은 뭐 G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버넌스. 결국 뭐 지배구조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 뭐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ESG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력도가 좋은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제도나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외환 관리, 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제대로 뭐 수도 결제가 되는지, 그렇죠. 팔았는데 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어요. 네. 의외로. 우리가 사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조약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외환 관리도 잘 돼 있고, 뭐 공매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은 역시 거버넌스, 투명성. 예, 투명성이라고 거기 생각합니다. 회계 투명성도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예. 자, 상장 기업의 주주 환원 강화 얘기들이 있는데 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좋은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이고 좀 그게 선행돼서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 거버넌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적인 이사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이제 후진적인 거버넌스가 아니고 선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예. 목적이 당연히 돈 버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어떤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뭐 신성장 산업에 설비투자를 해야 될지 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해야 될지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될지 그 나중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버는 거가 중요하고 돈을 충분히 벌고 돈을 쓸 데가 없다. 그럴 때 발생되는 게 소위 얘기하는 그 에이전시 코스트라고 해서 네. 대리인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한 주만 주식을 들고 있어도 그 회사의 주인인 건데 우리를 대산해서 회사의 경영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진이 운영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줄이는 거예요.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후차적인 문제고, 근데 특히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네.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소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거를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영 방어의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네. 자사주는 안 사도 되는데 만약 산다면 이제 소각을 전제로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 같은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기업이 이렇게 방만 경영을 하거나 넋을 놓고 있거나 소위 말하는 우리 과거에 얘기했던 철밥통 아주 뭐 대주주들이 이게 단단하게 뭐 이렇게 문어발처럼 그물 구조처럼 지주사 개념도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편인데 그렇게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깨고 들어오는 이런 변혁의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뺏기는 거죠. 이제 올 말에 개봉한 아마 그 이혜진 배우 주연의 소주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흥행은 아직 못했고 그게 이제 과거에 대표적으로 우리 소주 시장의 그 M&A라고 하는 인수합병의 대표 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비율을 봤을 때 M&A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M&A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려면은 사실 적대적 M&A도 같이 좀 활성화돼야 그렇죠. 되지 않나. 뭐 반감도 굉장히 많고 예. 과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단기적으로 공격을 해서 어떤 좀 상당히 좀 고충이 있었던 막 기업 불면 소리 입장에서는 하잖아요. 국부가 유출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아는 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근데 어쨌든 M&A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대상이 됐다는 거고 주식이 충분히 제값을 받고 있었다면 M&A를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영을 잘하고 충분히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주주 환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주식이 다 제가 보기엔 프리미엄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M&A 할 매력이 전혀 없죠. 뭔가 좀 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룸이 없으니까 그냥 경영만 잘하면 이제 M&A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너무 기업이 저평가되니까 이게 M&A 대상이 되고 그룹으로 인해서 어떤 적대적 M&A가 외국처럼 활성화되면 오히려 뭐 주가에는 뭐 좋은 게 아닌가. 네. 저평가된 기업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M&A는 반드시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장기 투자의 개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앞서 모두에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례로 이제 제가 한전 비율 자주 드는데 예. 한국전력을 20년 전에 주식 사서 보유하신 분의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예. 20년 동안 그럼 배당 이득이 들어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이 장기 투자의 개념, 물론 그 기업만 그렇고 다른 기업은 다 잘 됐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면 이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매일같이 저희도 방송하지만 단기 투자, 그냥 뭐 치고 빠지고, 그 외국인들도 하다못해 그러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예. 전문 용어로 하면 뭐 롱감마 그래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하시잖아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맞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데 장기 투자의 어떤 그 유도 방안으로서 뭐 보완책들이 좀 있을까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장기 투자는 정말 필요하지만 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근데 역시 뭐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어떤 뭐 국가를 위해서, 네. 국민을 위해서 산업 자본을 보호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런 기업은 사실은 좀 이렇게 정부가 공개 매수를 해서 좀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자연산폐 상장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어제 샀다 오늘 팔아도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단기 투자인데도 모멘텀 투자를 해도. 근데 주식을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서 배당을 5% 받았는데 뭐 이제 종합과세를 뭐 49.5%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세금, 네. 예, 이런 요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할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낮춰주는 전략을 미국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년 이상 투자, 뭐 3년 이상 투자, 뭐 길게 투자할수록 세율을 낮춰주는 이런 건 아주 좋은 이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성과 평가를 너무 뭐 분기 평가를 해서 분기에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자금을 일부 회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네. 뭐 기관 투자가가 집행한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 지수를 쫓아가고 예. 뭐 테마주 쫓아가고 어. 그러면 이 시장의 질이 이제 나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 기준 자체도 좀 장기적으로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평가를 하면 네.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장기 투자 문화가 좀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나비 효과처럼 어느 한 부분부터 해결이 되면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예. 효과가 나타날 텐데 결국엔 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입에 맨날 달고 있지만 뭐 박스피, 뭐 박스권 장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 이걸 조금 진짜 타파할 말씀 있는 요즘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하나의 킥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의 그 트리거, 킥은 뭘까요? 우리 시장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주주의 비례주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도 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요인, 그 세법 개정인데요. 세법 개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뭐 상속세 같은 문제는 이제 범국민적인 좀 어떤 컨센서스를 공감대가,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사실 지난달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배당 성향 35%인 기업에 한해서만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주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2천만 원 이하는 뭐 여전히 지방세 포함해서 15.4%, 그리고 이제 그 3억까지는 2천에서 3억까지는 지방세 포함해서 한 22%, 그리고 3억 이상 뭐 대주주에 관해서는 지방세 포함해서 27.5%의 세금만 부과하겠다. 현행은 49.5%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절반 가까이 이제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또 명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샀다 오늘 팔아도 세금이 없는데 1년 내내 투자해서 우리가 정기예금에 든 것도 아니고 네. 산업과 기업을 응원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주식을 그렇죠. 사서 손해 볼 위험은 수도 다 있는데 본인이 떠안았는데도. 그랬는데도 이제 세금을 그렇게 과하게 매기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연간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시총이 한 2,0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저희가 2.5까지 올라왔어요. 시가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연간 50조 정도 배당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배로 늘어나면 연간 100조에 가까운 자금이 이제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뭐 경기 활성화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하고, 또 한 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세율의 불일치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대주주는 회사를 팔면 25% 세금을 내는데 배당을 받으면 50%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네. 배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해소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기 어렵고 반드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되면 굉장한 트리거 역할을 할 거고, 주가가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5,000포인트 근접하면 다시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뭐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라이프 자산 운용의 이채원 의장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선결 조건으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얘기들을 좀 들려주셨습니다. 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